그간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 만회한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시장의 공포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또 크립토 시장에 관한 다양한 헤드라인도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다우존스는 0.7%,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상승하는 흐름 이어졌습니다. 낙폭이 컸었던 국채 수익률 역시도 하락하면서 현재는 3.9%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소폭 올라선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만 골드가 살짝 주춤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간 고공행진을 이어왔었던 골드이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헤드라인도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찾은 뉴욕 증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역시도 10% 넘는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빅스 지수 역시도 급격히 하락하면서 그간의 공포감들이 좀 완화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 시장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다라고 해서 그동안 엔화가 저가였을 때 이런 엔화를 사서 또 고금리인 국가에 투자하는 게 캐리 트레이드다라고 하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러한 엔화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아직도 시장에서는 이 캐리 트레이드에 관한 청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엔화 강세의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JP모건에서 50%에서 60%가량은 이미 청산이 됐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화 강세 여부 여전히 체크하시면서 글로벌 지수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암호화폐 헤드라인도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크립토 뉴스 그래도 자잘한 호재들이 존재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자면 이 시점에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알려드릴 그 누군가는요, 바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금이 또 한 번의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비트코인을 통화로 선택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자금을 모을지의 여부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비슷한 맥락의 헤드라인일 텐데요. 비트코인을 꽁꽁 숨겨둔 투자자들이다 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지난 30일간 영구 보유자 주소로 40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구 보유자 주소는요. 지갑이 생성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은 지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의 가격에 매수를 해서 영구 보유자 주소로 다시 한번 이동을 시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꽁꽁 숨겨두고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점을 또 어떻게 바라볼지의 여부는 투자자분들의 선택이겠지만은 다른 시각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투자자도 있다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이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을 신청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자,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승인이 나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옵션 상품을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이더리움에 관한 다양한 투자가 또 한 번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SEC뿐만 아니라 CFTC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까지는 조금 시장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월 9일이 이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요일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시장의 호재가 될지 여부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넘어가서요. 비트코인 어떤 위치에 랭킹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순위 변동성은 없습니다. 여전히 10위에 랭킹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위를 메타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이제 주춤하는 흐름들 보여질 테고요. 일단 이 글로벌 기업들 아직까지 시가총액을 회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침체기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9위에 랭킹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응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암호화폐 시장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힘입어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56,000달러 선까지 회복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나 아직까지 3,000달러 선은 좀 멀어 보입니다. 2,40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솔라나 코인은 0.09% 나타나고 있지만 간밤에 상승이 있었고요. 특히나 톤코인의 상승이 좀 컸습니다. 7% 넘는 상승률 보였고요. 현재는 약간 주춤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대략 1%가량 올라오면서 시장의 유동성 어느 정도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또 암호화폐 시세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또 전문가님 찾아뵙고요. 또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거시경제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